여러분 안녕하세요, 정시장입니다. 오늘도 역시나 현장 리뷰 영상을 준비해 봤습니다. 제가 오늘 작업한 현장은 저희 사무실 실장님께서 함께 진행했던 현장인데, 경기도 여주에 위치한 아파트입니다. 2000년도에 지어졌으니까 한 22년도 정도 됐어요. 굉장히 좀 오래되고 노후된 아파트였는데, 지금 오프닝 영상 찍고 있는데 뒤쪽으로 좀 아우라 좀 느껴지시나요? 아주 어마어마합니다. 평형대는 22평형 복도식 아파트예요. 계단식이 있고 복도식이 있는데, 복도식 아파트가 굉장히 내부 구조가 작습니다. 그 작은 공간을 알차게 꾸며봤으니 기대해주세요. 서론이 길었죠? 바로 한번 리뷰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먼저 현관부터 소개를 해드려야 되겠죠. 기존의 현관은 신발장이 굉장히 우드 색상으로 좀 칙칙하게 돼 있었고, 현관문 그리고 천정 몰딩, 걸레바지, 집안 전체적으로 밝은 오크색 계열의 색상이 가미가 돼 있어서 더 좁아 보이는 효과를 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잡은 컨셉은 전체적으로 도장 컨셉으로 잡았어요. 거기에 당연히 필수적으로 이 신발장 도어도 도장입니다. 그리고 중문은 복도식 아파트이기 때문에 이 현관문을 바로 열면 이게 바로 복도예요. 그러니까 외부에 뭔가 소음이라든지 분진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문을 설치하기로 이제 결정을 했는데, 중문도 이 또 통로가 좁아서 여닫이 중문을 설정하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여닫이 중문이 굉장히 뭔가 살이 들어갔고 이러면 이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통유리로 준비를 해봤어요. 현관을 들어오는 입구와 복도 구간에 이제 커다란 중문을 설치해서 위에 들어가 있는 이제 상루트 힌지, 그리고 하부에 들어가 있는 힌지, 이 정도만 딱 노출이 되고 전면이 다 보일 수 있는 통유리로 시공을 했고요. 이 유리는 이제 두께감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12mm 유리를 사용했고요. 손잡이도 되게 다양하게 많아요. 이런 원형도 있고 사각형도 있고, 또 요즘에는 동글에서 그 안에 마블 패턴의 이제 대리석이 들어가 있는 그런 손잡이도 있는데, 최대한 깔끔한 손잡이를 적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관 바닥을 소개해 드릴게요. 바닥은 이제 60cm짜리 포세린 타일을 사용을 했고요. 패턴은 테라조 패턴입니다. 테라조 패턴에 두 가지가 있어요. 유광, 무광. 근데 얘는 좀 반광이에요. 이런 도끼다시라고 하죠. 대부분 학교 바닥에 쓰는 그런 패턴인데 굉장히 고급스럽게 잘 나왔습니다. 벽면 자체가 도장이기 때문에 걸레바지도 넣지 않았고요. 중문을 열고 들어오면 오른쪽에 지금 방이 있죠. 이게 방이 없었습니다. 방이 없고 탁 트여져 있는 주방 공간이었는데, 저희가 공간 분할을 하면서 드레스룸을 만들어 드렸어요. 드레스룸을 만들어 드렸는데, 이 벽처럼 보이는 이유는 도장 도어를 사용했기 때문에 벽처럼 보이는 거고, 전체적으로 안방, 화장실, 그리고 입구 쪽 방, 이렇게 방이 3개밖에 없었습니다. 방을 하나 또 만들어 드렸는데, 방부터 한번 들어가 볼까요? 드레스룸 문을 이제 열고 들어오면 이렇게 이제 조그마한 공간을 만들어 봤어요. 기존에는 이쪽 창이 있는데 한번 보실래요? 지금 주방창으로 복도랑 연결되어 있는 창입니다. 이 창을 기준으로 기역자로 주방이 배치가 되어 있었는데, 그 주방 공간을 과감하게 이제 조금 미니멀하게 제작을 다시 해드리고 이쪽 공간을 드레스룸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시스템 행거를 시공을 했어요. 시스템 행거를 저 코너부터 이렇게 시공을 하고, 사실 이 벽이 지금 튀어나와 있는 이유는 그 주방 쪽, 아까 미니멀하게 만들었다는 그 싱크대 쪽에서 냉장고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드리기 위해서 이제 조금 벽체가 돌출됐고, 이 돌출된 벽에 쏙 들어갈 수 있도록 은경 거울을 이제 넣어 드렸습니다. 이 벽면에 그냥 붙인 게 아니라 이 벽면을 제작하기 전에 이 테두리에 거울 사이즈에 딱 맞춰서 제작을 한 디테일이 있고요. 그리고 이 안쪽으로 깊게 들어가 있는 이 공간이 불필요한 잘 입지 않은 개조 옷들을 넣기에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주방과 거실 쪽으로 가기 전에 이제 왼쪽으로는 화장실로 통하는 문이 있고, 또 정면에는 안방으로 통하는 문이 있습니다. 이 문도 아까 전 입구방에 있던 문과 마찬가지로 전체적으로 다 도장을 했습니다. 도장을 하면서 좋은 부속을 써서 히든도어 형태의 문을 제작해 드렸고요. 요즘 히든도어에 호불호가 많이 갈리는데, 그래도 아직까지는 뭔가 벽과 일체감이 드는 히든도어는 굉장히 이쁘고 좋습니다. 중간중간 포인트를 주기에는 뭔가 너무 어우러지지 않을 것 같고 조화롭지 않을 것 같아서, 벽과 벽이 만나는 이 모서리 부분을 포인트가 아닌 포인트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라운드 쉐입을 줘서
각진 느낌이 안 들도록 신경을 썼고요. 뭐 요런 인터폰 옆에 요런 벽들, 그리고 TV가 배치되어 있는 거실 공간에 라운드 쉐입을 주면서 전체적으로 집의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들어 봤습니다. 주방 공간부터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주방 공간은 기존에 아까 드레스룸이었죠. 그 드레스룸 공간에 배치되어 있던 주방이었는데 그거를 드레스룸으로 만들면서 설비 작업이 좀 필요했어요. 배수, 급수 이 두 가지를 이쪽으로 옮겨드렸어요. 이쪽 끝으로. 기존에 있던 싱크대에서 대략 한 3m 정도가 온 것 같아요. 대략 3m 정도 더 꺾어서 이쪽으로 배치했고, 조금 작은 주방을 원하셨기 때문에 개수대는 크지 않은 걸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여기 거주하시는 분이 남성분 혼자시기 때문에 미니멀한 주방에 미니멀한 개수대를 선택을 했는데요. 얘는 그 백조 싱크에서 나오는 좀 작은 모델이에요. 뭐 큰 모델도 있고 작은 모델도 있는데 작은 모델을 선택을 했고, 그리고 얘는 이제 똑같이 인조대리석 상판이에요. 이 안에를 쓰실 때는 얘를 빼고 쓰셔도 되고, 뭐 조리 공간이 부족하고 뭔가 이제 더 필요한 공간이 있다고 하시면 이 대리석까지 이 개수대를 쓸 수 있도록 만들어 드렸습니다. 수전은 슈티에에서 나오는 1257 모델일 거예요. 니켈. 이게 이제 요즘 제일 많이 써서 제가 이 모델까지 좀 외우고 있네요. 뒤쪽으로는 수납장을 만들어 드렸습니다. 위쪽도 수납장, 그리고 가운데도 수납장, 밑에도 수납장, 이렇게 커다란 키 큰 장 수납장을 만들어 드리고, 이 수납장이 들어오는 깊이에 맞춰서 비스포크 냉장고 키친핏으로 선택해서 넣어 드렸고요. 이 냉장고가 들어가는 만큼 아까 드레스룸에서 튀어나와 있던 벽에 전신 거울을 넣어 드린 부분입니다. 쿡탑은 인덕션 쿡탑으로 선택을 했고, 부족한 수납장을 채워주기 위해 상부장은 끝까지 좀 채워봤어요. 상부장과 이 하부장 사이가 좁지 않도록 좀 넓게 공간을 배치했고, 이 아래쪽에 저 끝에서 끝까지 LED 바를 넣어드려서 조리하시는데 조더가 부족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일랜드도 이렇게 간단하게 빼드렸어요. 그 이유는 식탁을 놓기에 또 애매한 공간이니까 아일랜드를 빼서 아일랜드 의자를 두면서 간단하게 식사를 하실 수 있도록 설계를 해드렸고요. 이 아래쪽에도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서랍장이 없잖아요. 그래서 서랍장을 넣어드렸는데 위, 아래 3단으로 이렇게 넣어드렸습니다. 이 거실 공간은 기존의 주방 공간과 이 거실 공간을 막는 미닫이 창이 있었어요. 이렇게 목문으로 되어 있는 미닫이 창이 있었는데 그거를 제거를 하면서 거실과 주방을 공간 분할하지 않고 넓게 틀 수 있게 디자인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베란다 쪽도 있었는데 베란다도 확장 공사를 했어요. 베란다 확장 공사를 하면서 오른쪽이 이제 보일러실이었고 세탁실 겸, 세탁기는 저희가 이제 동선 구조를 생각을 하면서 이제 안방 베란다 쪽으로 옮겼고, 그거는 이제 한 번 더 설명을 드릴게요. 이 보일러실 어떻게 바뀌었는지 한번 보여드릴까요? 기존에 있던 이제 가스 보일러를 사용하고 계셔서 보일러실을 유지하되 보일러실이 조금 깔끔하지 않으니까 스윙도어입니다. 스윙도어를 설치해 드려서 안 보이게 해드렸고, 그리고 에어컨 놓을 자리가 굉장히 좀 마땅치가 않았어요. 그래서 스탠드 에어컨을 선택한 이유는 이 요즘 천정형 시스템 에어컨을 많이 사용하잖아요. 저희도 확장공사를 하면서 시스템 에어컨을 설치를 하려고 했지만 역시나 9호기이기 때문에 천정 고가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단내림을 해서 시스템 에어컨을 설치할 수도 있었지만 천정이나 벽체 모두 깔끔하게 직선으로 떨어지는 디자인을 선호를 했기 때문에 단차를 최소화하기 위해 시스템 에어컨이 아닌 스탠드 에어컨을 사용하면서 단내림을 최소화하였습니다. 그래서 필요에 따라 이 스탠드 에어컨이 안쪽에 들어가 있으니까 여기서 바람을 켜도 좁은 이 거실과 주방이기 때문에 충분히 냉방 효과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안방 베란다 같이 가볼까요? 안방 베란다에 대부분 터닝도어를 많이 설치하시죠. 커튼을 설치한 이유가 있습니다. 거실 확장 공사를 하면서 난방 배관을 이 거실만이 아닌 안방 베란다까지 보일러 배관을 깔아드렸어요. 그러면서 창문도 당연히 이중창으로 바꿔드렸고, 커튼으로 뭔가 이제 세탁 공간이 안 보이도록 안방 효과를 줬고, 이게 쭉 들어오면 세탁기가 딱 여기 있으니까 정말 좋습니다. 기존에는 보일러실 쪽에 좀 지저분하게 보일러랑 세탁기가 있었는데 딱 세탁기만 들어갈 수 있도록 공간을 마련해 주니까 이 공간이 베란다가 아닌 확장된 부분에 세탁실을 따로 만든 듯한 효과가 있습니다. 이 작업도 쉽진 않았어요. 보일러실에 있던 또 급수랑 배수, 뭐든지 급배수가 같이 움직여줘야 가전제품을 배치할 수가 있습니다.
거실 공간 조명을 설명을 드리면 전체적으로 조명이 굉장히 많이 안 들어가 있어요. 요즘에는 3인치 매립등, 2인치 매립등을 2개씩, 3개씩 이렇게 연달아 설치를 하는데 여기는 최소화했습니다. 이 공간도 협소하기 때문에 이 천장 라인이 지저분하면 보기 안 좋을 것 같아서 필요한 구간에만 딱딱 하나씩만 넣는데 정말 조도가 하나도 부족하지 않아요. 그 이유가 제 생각에는 이 벽체가 마감이 벤자민 무어의 스커퍼 X라는 이제 모델을 사용해가지고 칠을 했는데 이 표면 자체가 화이트는 아니고 살짝 아이보리 계열의 느낌이 많이 나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이 조명과 이 벽체가 뭔가 이렇게 같이 발광을 하면서 좀 따뜻한 느낌과 어둡지 않은 그런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생각지도 못했던 효과인데 그래서 조명을 최소화해도 정말 하나도 어둡지 않은 공간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스위치 같은 경우는 그 르그랑에서 나오는 모델이에요. 유럽형 스위치라고 불리죠. 스위치가 되게 많은데 이 스위치가 많은 이유는 주방에 있는 스위치는 없애고 거실에 있는 스위치랑 주방에 있는 스위치를 모두 이쪽으로 합쳤기 때문에 스위치가 여러 개가 만들어졌어요. 각 매입등마다 하나씩 배치를 한 건 아니지만 좀 여러 개의 라인을 만들어 둬서 필요한 구간에 원하는 스위치를 켤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를 해드렸습니다. 복도, 주방, 그리고 방, 거실까지 이어지는 이 바닥재는 한번 같이 보실까요? 동화마을에서 나오는 나투스 진이라는 모델입니다. 뭔가 우드 패턴도 아니고 그리고 테라조 이런 패턴도 아니고 트라버틴 이런 패턴도 아닌 약간 대리석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대리석과 돌 질감 믹스 매치를 한 패턴인 것 같습니다. 사이즈도 와이드가 굉장히 넓어요. 이게 대략 그래도 70cm는 돼 보이네요. 그리고 세로도 A4 용지가 여기 정도니까 한 30cm 정도 돼 보이고요. 좁은 공간에 역시나 넓은 마감재를 선택하니 집이 좀 더 커 보입니다. 안방입니다. 안방 굉장히 깔끔하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바로 호텔 객실 같은 침실을 원하셔서 아주 깔끔하게 만들어 드렸습니다. 대부분 거실 주방을 도장을 하면 이 방 쪽은 사실 도장을 많이 안 하잖아요. 이 방 쪽도 도장 작업을 했습니다. 몰딩을 최소화하면서 그 깔끔한 호텔 같은 침실을 꾸며드렸고요. 대부분 호텔 가면은 트윈이 많잖아요. 그래서 침대도 2개로 배치를 해드리면서 분위기를 좀 더 살렸고 이 가운데에 공통적으로 쓰는 르그랑 제품을 선택을 해드려서 여기서 충전이나 이런 거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스위치도 이 안방 공간에 하나, 둘, 셋, 4개를 넣었어요. 하나는 커튼 쪽 간접을 했고 하나는 저쪽 지금 스탠드 있는 쪽에 이렇게 무드등이에요. 다 끄고 얘만 딱 켜면은 이렇게 스탠드만 비출 수 있는 또 매입등 하나 했고, 세 번째는 스탠드 위를 비춰주는 매입등 빼고 나머지 2개를 켜주는 등이고요. 네 번째 등은 다운라이트죠. 확산형과 다르게 COB 타입을 선택을 해드렸어요. 빛이 퍼지는 게 아니라 가운데로 뚝 떨어지는 느낌으로 배치를 해드렸는데 취침등으로 제격입니다. 욕실은 마찬가지로 역시나 호텔 같은 분위기가 날 수 있도록 타일과 집기들을 선택을 했는데요. 세면대는 아메리칸 스탠다드 제품 플랫 라운드를 설치를 하면서 이 수전은 또 더존테크 제품 니켈 제품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쌍두마차죠. 아메리칸 스탠다드 원피스 양변기까지 설치를 해봤고요. 상부 쪽으로 보이는 거는 플랩장입니다. 플랩장. 그리고 이쪽은 여다지장. 복합장이라고 부르죠. 그리고 하부 쪽에 LED바를 넣어드리면서 또 간접 효과를 주었고요. 여기에 신경을 많이 썼어요. 샤워 파티션을 설치하면서 내부 공간에는 샤워를 하는데 천장에 보시면은 해바라기 토수구를 천장에 매입을 했습니다. 여기 들어오시는 고객분께서 키가 187, 꿈에 키지 않습니까? 그 키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너무 얘네들이 낮으면 사용하기 불편하다고 하셔서 최대한 높일 수 있는 만큼 높여서 매입 샤워 수전을 선택해 드렸고요. 이 천정도 지금 보면 이 사이드로 다 간접등이 들어가 있는데 일반 SMC 천장이 아닌 도장 작업을 한 겁니다. 목공 작업을 하고 그 다음에 칠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렇게 사이드로 깔끔하게 간접등이 들어갈 수 있는 간접 박스를 만들어 드린 거고요. 그리고 수전도 이게 다 매입 수전이에요. 그래서 이 가운데 매입 박스를 넣어 드리면서 이 옆 공간으로 또 급수를 가서 위에 가서 이렇게 내려오는 방식, 꽤나 까다로운 방식이죠. 수건 선반은 간살로 되어 있는 수건을 쌓을 수 있는 선반으로 만들어 드렸고, 역시나 니켈 제품. 그리고 간단하게 쓰는 이제
사용하는 수건은 이 옆에 수건거리를 따로 들여서 이것도 니켈 제품을 선택해 드렸습니다. 타일은 600각짜리 타일 사용했어요. 이제 현관 바닥에 썼던 동일한 크기라고 보시면 되고 눈에 거슬리지 않는 깔끔한 패턴으로 선택을 하였고요. 이 사이사이에 대부분 매지라고 표현을 하죠. 시멘트를 넣어야 되는데 여기는 조금 쾌적하고 유지관리가 용이하도록 줄눈 작업을 했습니다. 우레탄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더라고요. 마지막 남은 방이죠. 입구방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입구방으로 가기 전에 원래 여기에 그 배전함이 하나 있었어요. 그 배전함이 사실 들어오면서 보면 굉장히 안 이쁘잖아요. 그거를 입구방 쪽으로 이설 작업을 했는데 가보실까요? 여기는 이제 다른 방문과는 달리 손잡이가 없는 타입입니다. 그냥 밀면서 들어오는 타입인데 손잡이가 없는 이유는 복도 공간이기 때문에 최대한 이 벽체에 군더더기 없이 깔끔한 마감을 위해서 저희가 좀 돈을 좀 썼는데 위에를 한번 보실래요? 문틀에 이제 부속을 설치하고 이 문에도 힌지를 설치해서 매입 도어 클로저입니다. 자동으로 열고 닫힐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접목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동으로 열고 닫힐 수가 있고요. 이렇게 열어놓으면 또 항시 열릴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그럼 얘는 안쪽에서는 어떻게 또 여냐? 안쪽에서는 손잡이를 따로 만들어 드렸어요. 데드락 볼트라고 해서 잠근 장치, 그리고 여는 장치, 그리고 잡아 당길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는 부속입니다. 아까 전에 설명을 드렸던 차단감입니다. 현관 쪽에서 바라보는 쪽이 있었는데 이게 굉장히 보기 안 좋으니까 반대편 벽으로 이설 작업을 해 드린 거고요. 그리고 이 고객분께서 취미가 이게 레고 모으는 취미가 계세요. 그래서 수납장을 깊게 제작을 해드리면서 위쪽으로는 레고를 전시할 수 있는 전시들을 만들어 드렸고 하부 쪽에는 책들을 꽂을 수 있도록 칸칸이 수납장을 만들어 드렸습니다. 어떻게 영상은 재밌게 보셨나요? 제 옆에 계신 분이 이 현장을 디자인, 설계, 시공, 그리고 마감까지 총괄해서 진행해 주신 실장님이신데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네. 그래도 이제 뭐 말씀을 안 들어볼 수 없으니까 마이크를 한번 건네서 공사 금액이라든지 뭐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으니 그거를 한번 간단하게 소감 겸 말씀 좀 해주세요. 클라이언트께서도 좀 아이디어가 많으시고 원하시는 이제 부분들이 확실하게 있으셔가지고 그 부분들을 조금 최대한 이제 좋게 풀이해서 드리는 역할만 진행을 했죠. 너무 겸손하신 것 같아요. 이 구독자분들이 제일 궁금해하시는 부분이거든요. 이게 얼마 정도 나왔나요? 여기 현장 같은 경우는 6천만 원. 6천만 원. 네, 6천만 원이 공사 금액으로 이제 진행을 하게 된 현장이고 평수 대비해서 좀 많이 나왔죠. 그만큼 좀 요소가 많이 들어간 현장이라. 아까 제가 이제 같이 훑어 봤을 때 거실이랑 방 쪽 모두 다 지금 도장 작업인데 네, 그럼 그만큼 목공 작업도 굉장히 많이 들어갔겠네요. 그죠. 이제 벽 전체를 다 쳤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뭐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금액이고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조금 비용이 많이 결과물에 비해서 많이 나온 것 같지는 않아요. 감사합니다. 네네네. 그럼 마지막으로 클라이언트 분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구독자분들이 될 수도 있는데 한 말씀 해주세요. 지금 진행한 이제 현장 같은 경우도 소비자분께서 좀 많이 준비를 해 오셨어요. 원하시는 부분들, 이제 요소들 그런 거를 이제 저희가 정리를 해가지고 그 공간에 맞게 상황에 맞게 배치를 해 드리는 업을 하고 있으니까 좀 많이 준비를 해 오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인테리어를 이제 생각하고 계시면. 정말 좋은 말씀 해주시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영상에서 누누이 얘기는 하긴 하지만 저희가 해드릴 수 있는 거는 사실 30이라고 생각을 해요. 준비해 오시는 게 70이면 100이 되는 게 아니라 200이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정말 들고요. 어쨌든 이렇게 좋은 현장 좀 만들어줘서 감사하고 그러면은 뭐 인사할까요?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